오늘 하루 자책 몇 번이나 했나요? 내가 뱉은 그 말을 내가 다시 듣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 몰아세우는 말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그 말들이 나를 다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조금 다정하게 바꾸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이 영상이 그 첫 번째 연습이에요. 지금 함께 하려고요. 우리가 나누려는 주제는 나를 다그치는 말, 이제는 좀 바꿔야 할 시간이 되었다. 이름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자책에 익숙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뇌과학에서는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사실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자책이라는 단어를 배우지는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아기였을 때는 그냥 밥만 잘 먹고 똥만 잘 싸도 부모님이 너무 잘했어 막 이러면서 칭찬을 해주잖아요. 저희 아기들이 4살 정도 되니까 장난감은 스스로 정리를 해야지 라는 기대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저도 아이들에게 예전에는 걷기만 해도 했던 거를 이제는 조금 더 바라게 되고 그러면서 칭찬의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저의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제가 학교를 가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하면서도 이 자책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이걸 생각해보면 사실은 우리는 칭찬보다 평가에 더 익숙한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죠.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그러니까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지난 5일 동안 나 자신에게 너 좀 잘했다. 너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뭐 됐지. 라는 말 해본 적 있으실까요?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누군가에게 이 칭찬이나 인정을 해주는 말을 한 적은 있을까요? 지난 5일 동안 기억을 떠올려 봤을 때 내가 누군가한테 정말 멋진데요? 정말 잘했는데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자,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나조차도 누군가에게 칭찬을 하거나 다정한 말을 한 적이 없고 그게 만약에 익숙하다면 우리가 받는 대상인 그 상대도 마찬가지로 칭찬을 하거나 다정한 말을 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개인이라는 게 일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고 내가 누군가한테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데 실제로 나는 나 또한 나한테 집중하느라 그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건넨 적은 사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힘을 쓰고 노력을 하죠. 사실 감정이라고 하는 주체가 자책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안에는 자신감도 포함되어 있고요. 자기 확신도 포함되어 있고요. 자존감도 포함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면 자기 비난과 더 심하면 자기 혐오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감정이 바로 자책입니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자책이라는 거는 사실은요, 완벽주의라는 이름의 불안을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실망하고 싶지 않다. 사랑받고 싶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싶다. 이런 마음들 여러분들 한 번씩 겪어보시잖아요. 혹은 자주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나는 이 정도는 해야 해. 나는 사람들한테 이 정도는 보여줘야 돼. 나는 이 정도는 만족시켜야 돼. 라는 그런 완벽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보통은 자책과 게으름을 동일시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자책은 단지 게으름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자책이라는 애는 불안의 맥락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지 않으면 좀 게을러질까 봐. 혹은 나는 이렇게 해야만 하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은근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더 잘하려고 하고 나를 더 밀어붙이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칭찬과 비난하는 말,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사실 나로 인해서 나의 내면에 의해서 단단해지기도 하지만 그 단단함이 아무리 단단하더라도 외부에서 주기적으로 듣는 말이 너 그거밖에 못해? 너 더 잘해야 되잖아 라는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우리의 뇌는 한편으로는 되게 다행스러운데 한편으로는 또 불행한 게 그런 말들을 계속 듣다 보면 내가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지죠. 근데
여기서 맥락은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서 기대하는 말을 내가 상대에게서 듣고자 한다면 그건 사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누군가에게 다정한 말을 하거나 칭찬을 하지 않았던 그 횟수만큼 우리한테도 너무 희박한 경우의 수라는 거죠. 상대를 만족시키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누군가에게서 채우려고 하는,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정말 받으면 다행인 거고, 아니라면 굉장히 희박한 어떤 경우의 수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인정 욕구고, 그 인정 욕구라는 건 나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벽하길 바라는지에 따라서 이게 자책이 될 수도 있고, 자기 만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보호인 거예요. 뭐냐면 방어기제라고 들어보셨죠? 이 방어기제라는 건 뭐냐면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나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행동 패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처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생긴 감정이 아니라 사실은 이 자책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좀 더 사랑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인정받고 싶다. 라고 하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욕구가 강한 사람들한테서 나타나는 감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이 자책이라는 감정을 많이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시험 성적 상관없어. 그러면 성적이 나와도 별로 자책할 일이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나왔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해서 난 이 정도 성과를 보여야 돼. 라고 하면 잘 되지 못했을 때,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자책하게 되겠죠. 스스로를 비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책이라는 건 사실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고 스스로를 다그치는 말의 형태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뒷부분에서 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 말의 형태로 보여지는 걸 우리는 감정 중에서 자책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자책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 있지만 모든 분들이 일에 대한 자책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저 또한 배울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저런 부분을 되게 배우고 싶다.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 좋은 사람이란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도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비단 일이나 성과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오는데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냐면 관계와 성과에 대한 자책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성과는 이해가 되는데 뭐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뭐냐면 사실 자책이라고 하는 게 이 스펙트럼의 뿌리는 같아도 드러나는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인지 최근 일주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괜히 그런 말에서 내가 상처 줬을까 봐. 내가 감정 조절을 더 잘했어야 됐는데 괜히 멀어진 것 같아서.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내가 말을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좀 실수했나? 이런 생각들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나서 집에 와서도 떠오르고 그 말 괜히 했는데?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사실 이거는 관계에 대한 자책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관계에 대한 자책도요. 보통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에요. 그 상대방한테 진심이 아니거나 혹은 내가 그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렇게까지 후회하거나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거죠. 관계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 자책이라는 감정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자책을 통해서 우리는 더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개선시키기도 하고 무례 없이 행동할 걸 더 배려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걸 정말 잘 다룬다면 나는 사회적 민감성이라고 하는 정말 눈치 빠른 사람들, 상대방의 감정을 빠르게 알아차리고 배려해주고 뭔가를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만족을 어떻게 시킬까에 대한 거는 뒷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성과, 일에 대한 자책 해본 적 있으실까요? 열심히 사는 선생님들에게만 오는 게 자책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다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웃으면서 얘기 드렸지만 정말 그게 진짜거든요. 뭐냐면 왜 이렇게 나는 계속 일을 미루지?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 왜 이 정도도 못해? 계획은 세워놓고 왜 실천이 안 돼? 이런 생각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적 되게 많고 근데 이런 자책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면 이건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생각이 빠른 사람들한테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불안은 보통 나 자신에 대한 괴리에서 생겨요. 이상적인 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사람들과 사교적으로 잘 지내고 말도 되게 잘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그러면서 되게 쿨해. 그런 사람이고 싶어. 근데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나는 생각보다 대담하지 않고 그리고 조금 소극적이기도 하고, 말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고, 그렇다 합시다. 그러면 이 둘의 괴리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적인 나와 현실적인 나 사이의 괴리가 커지면 불안이 시작된다 하거든요. 자, 그러면 성과 같은 경우에도 한번 봅시다. 나는 일주일 안에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와, 너 너무 잘한다는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나 스스로도, 와, 나 정말 잘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고 싶은데, 실제로는 계획을 짜도 잘 지키기가 어렵고, 해도 만족이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원하는 대로 결과가 잘 흘러가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 이상적인 나와 현실적인 나 사이에 괴리가 생기죠. 그러면 이 안에서 불안이 시작이 돼요. 그 불안은 말의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그게 바로 자책의 말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성과와 관련된 자책은 생각이 굉장히 빨라서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까지 다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일을 막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앞서 나가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걱정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내가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이미 그려지는 거예요. 나의 이 여정이 힘들 것이고 그다음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생기고 내가 이걸 잘 못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자기 확신도 점점 없어지고 그 생각이 끝까지 닿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은 굉장히 빠른데 내가 거기에 맞춰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계속 나가야 되는데 시뮬레이션만 계속 돌리다 보니까 이 감정적으로는 자책만 계속 쌓이는 거예요. 다음 단계마다. 못하겠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나 너무 버겁다. 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머리로는, 이거 해야 돼. 하는데, 몸과 마음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일치가 자책하는 말로 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이 자책이 정말 있었던 일로 인해서 생기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는 진짜 있었던 일인 거예요. 내가 실수를 했거나, 내가 뭔가 실패를 했거나, 원하는 결과를 못 이끌었거나, 연인 관계를 헤어졌거나, 아니면 부모님과 갈등이 있었거나, 혹은 친구랑 잘 지내고 싶었는데 그 관계가 틀어졌거나 하는 실제 있었던 일,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고는 있어요. 아직 결과까지는 닿지 않았어요. 근데 닿을 과정이 그려져서, 그리고 그 닿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수행이 되지 않아서,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서 생기는 건 아닌지 구별할 필요가 있죠. 하나는 진짜 일어난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한 자책이고 하나는 과정 그 자체에 대한 자책이기 때문에 관계와 성과 중에서 어느 쪽에 더 많이 자책을 하게 되는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신한테 씌우는 프레임일 수 있고 그 프레임이 씌워지면 우리는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이 너 너무 잘한다 잘한다 하면 안 좋아하던 음악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런 것처럼 이 프레임을 씌우게 되었을 때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프레임이라는 게 외부에서 들리는 것도 있지만 내부에서 들리는 것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불안의 시작이라는 게 이상적인 나와 현실적인 나 사이의 그 괴리로 인해서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 불일치로 인해서 불안이 시작되면서 자책하는 감정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나 자신에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프레임을 만약에 스스로한테 씌우면서 가지고 있는 특성의 양면을 보지 않고 한 면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에만 집중을 했다면, 그렇다면 이 불안이라는 형태는 결국 자책이라는 말로 출력이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이제 자책의 흐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종류는 달라도요, 흐름은 비슷하게 흘러가거든요. 생각이 너무 빨라요. 그에 비해서 감정이 느린 거죠. 내가 그걸 막 따라잡아야 되는데 생각만 막 앞서고 감정은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이게 뭐냐면 느린 감정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감정을 붙잡고 있는 이 감정이 앞서 나가지 못하게 뭔가가 내가 다음으로 가지 못하게 붙잡는 감정들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생각은 이미 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혹은 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 막 온갖 가지 생각들을 다 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았나 하는데 이 감정이라는 애는 빠른 생각에 비해서 앞서 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마음이 머물러 있다 보니까 불일치가 생기면서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책은 사실 왜 못했어가 아니라 왜 아직 못 따라가고 있어? 라는 내면의 혼란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멈추려면 이제 자기 생각과 감정을 맞추는 루틴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작이 이제 말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떻게 습관이 되는가? 이걸 한번 볼게요. 우리는 보통 감정이 먼저 시작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감정이 먼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미루게 되거나 누군가한테서 비난하는 말을 듣게 되거나 혹은 관계가 틀어지거나 관계에서 하지 말았어야 되는 말을 괜히 했어 라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합시다. 사실은 생각이 선행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 상황이 딱 놓였을 때, 나는 부족해. 난 이것밖에 안 돼.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감정이 따라옵니다. 위축과 불안이라는 감정이 따라오고, 그 다음으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라는 말을 하게 돼요. 이 말은 내뱉는 거든,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든, 둘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때요? 시도하는 걸 회피하게 되고요. 미루게 되고요. 스스로를 비난하게 돼요. 그러면 거리감이 생기고 관계는 단절이 되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도 상실이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자책뿐만이 아니라 불안도 마찬가지고요. 우울도 마찬가지고 어떤 감정이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습관이 돼요. 학습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생각이 자동적으로 그냥 떠올라요. 비슷한 상황이 놓이게 됐을 때 생각이 반복적으로 똑같은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감정이 다시 이 형태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아까 얘기했던 프레임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프레임이요. 그게 자칫 나의 태도인 것처럼 느껴지고요. 심지어는 나의 성격이라고 착각해요. 근데 여러분, 자책하는 게 성격일까요? 자책을 성격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아요. 선생님, 저는 뭐 자신감이 없고요. 그리고 저는 스스로를 좀 비난하고요.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걸 성격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기질안에서 사회적 민감성이나 그리고 그 인내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꼭 자책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어떻게 다루고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성격 자체가 자책하는 성격은 없습니다. 애초에 배우지도 않고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만들어지는 걸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결국은 이 감정이라는 게 거울이면 생각과 말을 바꾸면 안 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 선행되는 이 생각을 바꾸면 감정이 달라지겠네? 근데 이 감정만 힘들진 않잖아요, 여러분은. 이 감정만 힘들까요? 그렇지 않아요. 행동과 결과가 힘들잖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들어와서 너무 우울해서 불안해서 힘들어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가 왜 힘든지 생각해보면 행동 때문에 그리고 결과 때문이에요. 이 결과 때문에 생각을 바꾸고 싶은 거죠. 생각이 잘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워요. 이렇게 생각 바꿀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실패해도 배우는 중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따뜻함이 느껴지고 회복되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래, 못해도 해봤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 당연히 행동으로, 그래, 해보는 게 중요하니까 작은 시도라도 해보자. 자기 확장의 기회가 또 생기고요. 그러면서 유연하게 연결이 되고 자기를 수용하게 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습관과 태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좀 사랑하고 싶어요. 나를 좀 인정해주고 싶어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좀 좋아하고 싶어요. 그런 욕구를 가지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렇게 되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삶의 방향 때문인 거죠. 내가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나의 행동이 작은 시도를 하게 되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감정도 당연히 또 달라질 거고 거기에서 생기는 나의 삶의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도 선생님 저 너무 우울해요 이렇게 온다고 해서 우울만 다루지 않아요. 왜냐? 우울만 다룬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감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자책하는 감정도 잘못된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감정이고 그렇다면 내가 이걸 잘 자각했다면 그럼 난 뭘 하면 되지? 이거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자책을 없애는 강의가 아닙니다. 자책을 없애야 된다는 주장을 하지 않아요, 저는. 자책은 있되 이걸 어떻게 다른 말로 출력되게 만들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괴리를 이래야만 해라는 프레임부터 일단 감소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면 이래야만 해라는 게 이상적인 나와 현실적인 나 사이의 그 괴리를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루프를 어디서 끊을 수 있냐라고 하면 이 자체 흐름을 변화시켜야 돼요. 근데 그게 생각이나 말이 될 수 있고 그 생각이나 말을 통해서 작은 경험을 시도하고 다시 또 다정한 생각과 말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건강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강의 맨 처음에 설명 얘기 드리고 물어봤었던 나는 상대방한테 다정한 말을 했었나? 그게 나는 그렇게 편한 사람인가? 익숙한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누구도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경우의 수가 굉장히 낮은 것에 우리는 모든 걸 베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이 뭘까? 이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이 경험들이 계속 쌓였어. 라는 패턴으로 가면서 결국 나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말 했겠지. 나 자신한테 화살이 간다면 아까 설명드렸던 자책의 루틴을 타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외부의 것에 너무 많은 탓을 하게 되거나 하면 이거는 방어 기제 중에 투사라고 하거든요. 투사의 루트를 타게 되면 삶이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내가 아니라 남 탓을 하면 편할 것 같다가도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 나를 정말 이끌어주고 나와 끈끈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찾는 건 하늘의 별 따기처럼 느껴지고 그러면 내 주변에 남아있을 만한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외로워지겠죠.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외로워지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나를 미워하면 내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매일이 괴롭고 나 자신이 싫어지는 경험까지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이 생각의 패턴입니다. 나는 이래야만 해. 혹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왜 관계가 이렇게 힘들지? 이런 자책의 패턴을 반복하게 되는 것은 생각부터 시작이 돼요. 어떤 상황이었든 간에 내가 여기에서 해당되는 게 있나?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이분법적인 사고예요. 나는 항상 이런 사람이어야 돼. 근데 이런 사람이 아니면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고 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고 나는 실패고 막 이런 식으로 이다 아니다로 딱 구분 지어서 양극단으로만 생각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작은 실수도 실패라 여겨지고 누군가한테 말 실수를 한 것도 내가 인성적으로 못난 사람이 된 것 같고 배려심이 없는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사고를 딱 나눠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잉일반화인데 이거는 한두 가지의 어떤 일로 전체를 판단하는 거예요. 관계가 어그러질 때는 살다 보면 또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누군가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했던 말이 그게 좋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도 어쩔 수 없이 생기죠. 근데 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한두 번의 일을 전체라고 생각하고 나는 왜 항상 이렇게밖에 안 되지? 라고 결론 짓는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 바로 넘어갈게요. 정신적 여가 때문에 더 확신을 줘요. 우리 왜 머리를 이렇게 이쁘게 잘랐어요? 그러고 직장에 출근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어머 너무 이쁘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 명이 얼굴이 조금 더 커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그때부터 뭐 할까요? 거울만 들여다보죠. 그러면서 그 전에는 와, 나 머리 잘 자른 것 같아. 사람들이 이쁘다 그러네? 이래놓고 한 명이 얼굴이 너무 커 보인다. 그러면 그거에 딱 집중하면서 하루 종일 거울만 들여다보고 다시는 그 미용실 안 가. 이런 게 정신적 여과예요. 그래서 이 정신적 여과가 있으면 아까 자책하게 되는 패턴으로 가는 게 엄청 쉬워지겠죠. 이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막 대화 잘했어요. 잘했는데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얼굴이 싹 굳으면서 표정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내가 실수했나? 그러면 그 관계에 있었던 좋았던 대화들은 다 싸그리 없어지고 내가 부정적으로 경험했던 그것만 남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정신적 여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긍정적인 걸 무시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불구하고 부정적인 거에만 초점을 두는 건데 이것도 비슷한 거죠. 잘 된 건 축소시키고 잘 못된 건 크게 부풀리는 그런 생각의 패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책의 흐름이 완벽주의와도 불안과도 많이 맞닿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감정적인 추론은 뭐냐면 내가 지금 나를 스스로 자책하고 몰아세우고 하는 거 보니 내가 실수한 게 맞네? 내가 잘못한 게 맞네? 이렇게 감정에서 시작해서 그 패턴으로 이어지게 되는 걸 감정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패턴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거 너무 어렵거든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말을 바꾸는 훈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해? 이게 아니라 오늘도 해보려고 한 나는 충분히 잘한 거야. 이렇게 말이죠. 내면에서 하는 말을 먼저 바꿔보자는 거예요.
외부에서 하는 말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런데 내면에서 하는 말은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그 선택권을 바꿔보는 거예요. 나는 또 실패했다. 이렇게 할 때, 아, 오늘 에너지 아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긍정적으로만 무조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양면을 보는 연습인 거예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각의 패턴 때문에 긍정적인 건 못 보고 부정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들도 같이 보는 말로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충돌해서 괜히 말했다. 내가 문제다. 이런 말 했을 때 진심을 전하려는 마음이 앞섰던 거야. 다음에 더 유연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무조건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진심이었던 거야. 전환하는 말을 만들 때는 좀 더 구체적이고 내가 납득이 될 수 있게끔 전환하는 게 좋겠죠. 말은 감정을 담고 감정은 내 삶의 방향을 정해요. 자책을 멈추는 건 단지 긍정적인 사람이 되자는 게 아니라 나를 다루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 첫걸음이 내가 나에게 건네는 말 한 줄에서 시작됩니다. 자책이 습관이라면 다정한 말도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책은 보통 혼자 할 때 심해집니다. 조용한 방, 아무도 없는 시간, 내 머릿속만 시끄러울 때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가혹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자책하는 말을 바꾸려면 혼자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자책이 반복되는 패턴을 이기는 건 더 건강한 반복인 거죠. 자책의 흐름을 루틴으로 변환하고 다정한 생각을 하고 작은 경험을 하고 다시 다정한 말을 하는 이렇게 반복되는 실천이 결국은 뇌를 바꿉니다. 이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을 다루게 되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하루 5분 나에게 다정한 말을 걸어보는 21일이에요. 자책을 멈추는 게 아니라 자책하는 나를 다시 안아주는 연습인 거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너무 오래, 너무 날카롭게 말해왔다는 걸 조금이라도 알아차렸다면 사실 변화는 이미 시작된 거거든요.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고 이제는 그 말을 스스로에게 해줄 차례가 온 거예요. 사실 이러한 루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다정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혼자 채우지 않도록 옆에서 돕는 장치와 같은 거죠. 꼭 루틴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는 나를 감싸줄 수 있는 말들로 채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1주차에는 감정 언어를 관찰할 거고 2주차부터는 감정의 패턴을 인식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3주차부터는 회복이 가능하게 하는 말, 즉 행동의 실천을 옮겨보는 연습을 할 텐데요. 여기 안에는 체크하지 않는 루틴북, PDF 파일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는 질문 카드, 그리고 오디오 가이드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21일 루틴 연습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약 460원 정도이면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계속 혼자서 뭔가를 시도해봤었잖아요. 혼자서 이것저것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 어렵더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답할 수 있구나, 이렇게 바꿀 수 있거나 하는 것들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루틴을 만들기 전에 공부방이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실제로 거기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30일을 가득가득 채워서 절반 이상의 분들이 완주를 하셨었고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뭐 하루에 한 줄만 썼는데도 이상하게 위로가 된다. 이유를 몰라서 답답했는데 글로 적으니까 한결 마음이 편해진다. 다른 사람들이 남긴 글이 오늘의 나를 좀 붙잡아줬다. 이렇게 얘기도 하셨었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솔직히 행동을 매번 피하기만 했었다. 두려워서 포기하던 것들이 많았는데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정신과 치료도 다 해봤지만 내 것이 아니라고 느끼던 때가 있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변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생각의 패턴을 찾아가고 그 안에서 괴로웠던 감정이 줄어들었던 경험을 실제로 하셨고 전해주셨어요. 저희 인스타그램 보시면 실제로 녹음까지 해서 보내주신 인터뷰 영상도 있거든요. 그만큼 내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면 정말 삶의 방향도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건넸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에 대한 프레임도 바뀐다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변화가 단번에 일어난 게 아니라
아주 매일 조금씩 해서 변화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실제로 마음 공부방 참여하셨던 분들이 감정별로 정말 깊게 다뤄보고 싶다 하셔서 또 마음 루틴까지 신청하신 분들도 꽤나 계세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만큼 마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연습하고 다듬어야 된다. 가다듬고 조절하는 법을 익혀야 된다는 이야기와 같은 거죠. 그래서 평소에 연습이 많이 되어 있으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자책하게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신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잘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에게만 겨루던 화살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난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도 느끼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공부방 참여와 루틴을 얘기 드리면 이거 꼭 해라는 건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나는 조금 더 시도를 해보고 이런 거 있다고 하니까 다음에 한번 참여해봐야 되겠다. 지켜봐야 되겠다 하셔도 괜찮아요.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누구나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질문도 해보고 작성도 해보면서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이 라이브를 용기 내서 저도 도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미션 놓치지 마시고 꼭 하시기를 바랄게요. 하루에 딱 한 줄만 써보는 거예요. 나한테 가장 먼저 떠오른 자책하는 말이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말에 대해서 조금 더 다정한 말로 다시 써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또 이거밖에 못했지? 그 말을 오늘도 끝까지 해보려고 했어. 그게 중요했어. 블루노트 들어오지 않으시더라도 빈 노트나 그런 게 있다면 그 말을 한번 써보고 그 밑에 또 바꾸는 걸 계속 연습해 보세요. 패턴이 보여요. 그것들을 잘 아카이빙하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되게 힘든 순간들이 올 때 그 아카이빙한 자료들이 여러분들의 자산이 되고 내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하게 되는 연료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는 오늘 강의 끝나고 나서 이 질문 한번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월, 화, 수, 목, 금 오늘까지 너무 수고 많았잖아요. 너무 힘들게 내달려왔잖아요. 오늘 나한테 가장 해주고 싶었던 말이 뭐였는지 혹은 일주일 동안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뭐였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내면의 언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는 정리하자면 외부에서는 기대하는 거 너무 어렵다. 하늘의 별 따기다. 그런 사람 만나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다. 그러면 그 상대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돼서 내가 바꿔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을 다시 내 귀로 듣는 이 패턴 안에서 나의 말만 조금 바꿔보자는 거예요. 근데 바꾸려면 아까 설명드렸던 생각 바꿔봐야 된다. 그리고 감정을 좀 자각해봐야 된다. 그 안에서 행동도 한번 실천해봐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7월 달에 열리는 거는 같이 해보는 거고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내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뭐였는지 한번 작성해보는 거. 그렇게 한번 해보면서 사실은 너무 열심히 살기 위해서 관계에서도 일에서도 나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스스로 몰아세우고 있었고 불안했고 어떻게 보면 더 잘 살기 위한 방어 행동이었을 수 있겠다. 근데 그게 잘못되거나 나의 자책하는 감정을 밀어내거나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거 그대로 인정하면 좋겠어요. 그래, 나는 열심히 살기 위해서,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근데 이 노력이 상대방한테 닿지 않더라도 괜찮아. 다른 사람들이 몰라도 괜찮아. 나는 아니까. 괜찮다고. 나도 하나의 객체로 두고 나한테서 칭찬을 하고 나한테서 스스로 건네는 말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연습을 꾸준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께 어떤 시간이 되었을지 궁금하네요. 앞으로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기를 정해놓진 않았는데 어떤 걸 준비해서 같이 만나게 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거든요. 언제든지 저희 유튜브랑 그 이웃집 블루 그리고 인스타그램 보시면서 같이 공부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눌 수 있는 것들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